네, 안녕. 자, 여기 오늘은 지금 등차랑 등비랑 다 배웠잖아, 그치? 맞아? 등차, 등비 다 배웠는데 몇 문제씩 안 했죠? 등차는 아마 한 문제 안 했을 거고 등비는 세 문제 안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했는데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팁 좀 알려줄 거예요. 쌤이 이제 그 남은 부분은 좀 등비도 등차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약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도 있고 지금 기존에 푼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먼저 안 알려줬냐면 여러분들이 이 등차랑 등비의 기본을 가지고 만약에 안 풀어보고 바로 쉬운 거부터 했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냥 정석적인 문제가 나와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석으로 먼저 연습을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를 지금 팁을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면서 오늘은 잠시만요. 네, 지금 준 A4 문제에다가 필기를 이제 하시고 이때 자 이제 등차랑 등비랑 조금 이제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랑 같이 하셔야 돼요. 이해랑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랑 같이 이렇게 쉽게 푸는 법을 안다. 근데 이 쉽게 푸는 법은 결국 이제 네 글자로 그냥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실전 개념이야. 실전 개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많이 강조한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실전 개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전 개념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훨씬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기도 하고 이해도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익혀놔야 저는 이거 여부에 따라서 중상위권이 좀 갈린다고 보거든요. 중위권과 상위권이 갈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실전 개념이 있냐 없냐. 그 차이로 좀 갈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세이브를 해야 돼요. 시간도 세이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푸는 것도 네, 더 가능하겠죠. 자, 차근차근 좀 가볼게요. 뭐 여기 있는 내용에서 제가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등차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 얘기를 한 내용도 있고 안 한 내용도 있긴 한데 자, 얘기를 할게요. 뭐 지금 일단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1장은 수를 더한 거잖아. 그치? 맞아? 이때 얘들아 A2는 몇이었어요? A2는 A1에서 몇 칸 간 거야? 한 칸 간 거 맞아? 오케이? D 하나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A3은 A1에서 두 칸을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A4는 A1에서 세 칸을 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3D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4는 A1에서 세 칸을 갔으니 A1 플러스 3D가 A4가 되죠. 맞아요? 그럼 A4는 A1 플러스 3D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 얘기는 넘겨서 A4 빼기 A1이 3D다. 요거는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A2에서 그러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아요? A2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한 칸 가서 A2 플러스 D로 가도 되죠. 이 친구를. 맞아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면 옮겨서 하세요. 괜찮아? 보여? 여기가 A2 플러스 2D 이렇게 봐도 돼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A4는 결국 A랑 두 칸 차이 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A3 플러스 D라고 해도 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기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첫째 항과 n번째 항이 이만큼 차이 난다였지. 첫째 항과 AN이 n-1D만큼 n-1칸 차이 나니까 n-1D 차이 난다. 그러면 내가 AN을 A2로 시작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 몇 D가 되는 거야? n-몇 D? 2D가 되는 거죠. 왜? 차이가 몇 칸이야? n-2칸 차이 나잖아.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따라왔어요? 다른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A3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n-3D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 하나가 첫째 항이 다른 걸로 바뀌어. A1이 아니라 A5 같은 거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AP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n-PD로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A5가 예를 들어서 9에 A8이 예를 들어서 15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공차는 바로 보이죠? 공차는 뭐예요? 이거 몇 D 차이나? 3D 차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3D가 몇이야? 15에서 9 빼면 6 되는 거죠. 그럼 D가 2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AN은 뭐구나?
그냥 5장에서 시작해서 n-5d 이렇게 풀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A5가 몇이야? 99. 여기 D가 몇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똑같이 일반항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몇 D? 몇? 그냥 19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한번 세워볼게요. 그냥 해도 A1 플러스 4D랑 A1 플러스 7D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뭐가 돼? 15가 되면서 D가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여기서 여기 빼서 3D가 6이다 해서 D가 2가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 2 넣으면 A1이 몇이에요? 8이니까 넘기면 1이죠.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 A1이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1 2겠죠. 해서 2n 마이너스 잠깐만요. 여기 내가 2라고 안 했구나. 미안해요. 요 2라고 하면 네, 요것만 바꿀게요. 2n 마이너스 10 플러스 9니까 2n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n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이게 대체 뭔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결국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한 과정이 빠지는 거예요. A1을 구하는 과정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거를 빼서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메리트가 어디서 생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도 해서 뭐 AN이 지금 2N 플러스 1은 알잖아. 잠깐만요. A17이 뭐냐 하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몰라. 이거 2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대답해라. 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몇 D 차이나? 3D 차이 나죠. 몇 칸? 3칸 차이 나죠. 맞아요? 그때 얘가 실제로 수가 몇 증가했어? 6 증가했죠? 그럼 일단 공차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얘 몇 칸 차이 나요? 8과 17은? 9D 차이 나죠. 맞아요? 그럼 이거 1대 3이죠. 그러니까 1대 3이니까 18 늘어나서 그냥 33이에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빨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째 항 공차 안 구해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응이 첫 번째 게 돼야 돼. 일단 얘가 돼야 돼. 이게 된 상태에서 내가 A17이 이거 17 넣으면 2 곱하기 17, 34에서 1 빼면 33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정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이것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 정리할 거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A5가 9고 A8이 15일 때 3D 차이 나고 9D 차이 나면 1대 3이니까 이것도 1대 3으로 증가한다. 요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좀 편하다. 뭐 제가 얘기한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n과 p가 이제 n-p만큼 차이 나니까 n-pd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뭐 이거까지 해서. 네, 요거랑 요거 네, 잘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는 쌤이 드리는 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이에요. 첫 번째 거. 네. 등차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문제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든 실수는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해도 훨씬 더 쉬워지겠죠. 지금 동그라미에 친 내용만 정리해도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이것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등차에서 생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n-pd 차이 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연습 문제 하나만 해봅시다. 연습 문제. 예를 들어서 A4가 8이고요. A4 말고 다른 걸로 봅시다. A4가 뭐 28이에요. 그 다음에 A7이 7 말고 8로 갑시다. A8이 16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12차이
16. 조금 더 어렵게 할게요. 10. 그 다음에 A 여기에서 10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이거 몇 개 차이 나요, 얘들아? 4D 차이 나죠? 맞아요? 이거 근데 실제로 몇 감소했어요? 18 감소했죠? 마이너스 18 된 거지. 맞아? 그럼 이거는 몇 D 차이 나요? 2D 차이 나죠? 따라왔어요? 그럼 이거는 몇 감소예요? 9 감소하겠죠? 맞아요? 왜? 1대 2니까. 따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10에서 9 감소해서 1이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익혀놓으면 여러분들 훨씬 빨리 그러니까 시간에서 세이브도 될 거. 뭐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거 내용 잘 가져가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등차 중앙 얘기 하기 전에 이 오른쪽에 이거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건 쌤이 설명 안 했었는데 이거는 뭘까 하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 즉 수학적 귀납적 정의에서 그 수열의 합 다음 파트에 있는 데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AN과 AN 플러스 이거 D 차이 나니까 AN에서 D 더하면 AN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AN을 넘기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D구나. AN 플러스에서 AN 빼면 D구나. 그냥 그 정도 내용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쌤이 많이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이거 AN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A1 플러스 N-1 D였죠. 근데 이거 전개하면 DN이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D에다가 플러스 A1이잖아. 그치?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쌤이 강조했죠. N의 개수는 반드시 뭐다? 공차라고 강조했어요. N의 개수는 뭐다? 공차다. 맞아요? 그래서 AN이 만약에 3N 플러스 4예요.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공차가 몇이라고요? 3이에요. 다시 공차가 몇이라고? 3이야. 왜? 1항 넣으면 몇이고? 1항 넣으면 7이죠. 2항 넣으면 몇이야? 2 넣으면 10이 되고 3 넣으면 몇이야? 1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차가 3이구나. 이 공차가 여기랑 관련이 있구나.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문제도 나중에 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테마를 좀 해봤으면 알겠지만 미수야 그때 쌤이 요 문제 그거 테마였어요? 테마 라이트였어요? 혹시?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테마였어요? 그러니까 테마에서 그 1차 함수 문제가 있었거든요.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뭐 푸는 사람도 있고 안 푸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1차 함수 문제도 여러분들이 등차라고 눈치를 챘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1차 함수가 얘 3n 마이너스 플러스 4돼 있잖아. 이거를 an을 y로 보고 n을 x로 본다면 3x 플러스 4거든요. 이 1차 함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따라왔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1차 함수는 y는 어떻게 되겠어? 3x 플러스 4가 된다. 그러면 얘는 y절편 4니까 당연히 여기 4에서 만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1을 넣으면 몇이 되겠어요? 1 넣으면. 7 되죠? 맞아요? 7이에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몇이 돼요? 이거는 무시할게요. 10 되죠? 3 넣으면 몇이에요? 13 되는 거 맞아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씩 늘어날 때 3개씩 늘어난다. 이게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등차 수열. 그래서 1차 함수는 뭐랑 관련있다? 등차 수열과 관련있다. 왜? 공차가 모인 기울기. 여러분들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앞으로 뭐예요? 그러면 공차인 거예요. 어디서? 등차 수열 해석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게 공차가 여기서 1차 함수꼴에서 기울기와 같은 거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이런 걸 써먹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뭐 다 써있으니까 뭐 더 언급은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 간격이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이 내용보다 더 딥한 내용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지수로그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수로그도 사실 한쪽이 등차면 한쪽이 등비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할 테니까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 내용 잘 정리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여긴 뭐 다 적혀 있으니까. 근데 뭐 요거 정도는 뭐 한번 체크해주면 좋겠죠. 정신 차리세요. 네. 그래서 뭐 그래프 정도 체크하려면 체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중앙에서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내용을 안 했어요. 그쵸? 오른쪽 밑에 있는 내용을 안 했는데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쌤이 지금 여기 보시면 2 더하기 4, 2 더하기 4 더하기 6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세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이거 계산해서 바로 30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요. 좋아요. 바로 30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이 30이 나온다는 게 내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16이요. 이거 답 몇이에요? 이게 50이 바로 나와야 돼요. 왜? 얘 5배다가 바로 보이셔야 돼요. 왜 5배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등차 수열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게 뭐예요? 첫째 항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할게요. 이걸 A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A-D죠. 따라서요? 이건 A 플러스 D인 거 맞아요? 이건 A-ED. 이거는 A 플러스 ED인 거 맞아요? 그럼 다 더하면 5A인 거예요. 무슨 말이야? ED, 마이너스 ED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D 사라져요. 그러니까 A만 5개 남으니까 이 A만 5배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5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정신 차리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5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돼? 총 5개니까 5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6에 5배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4에 4에 3배. 왜냐면 3개니까. 근데 문제는 2개짜리인 걸 어떻게 하냐? 2개짜리 평균으로 가면 돼요. 평균이 뭐예요? 평균이 2분의 2 더하기 4잖아.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친구 3이죠. 맞아요? 그러면 2 더하기 4를 구하려면 이거 넘기면 되죠. 3 곱하기.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은 가운데가 5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거 더한 게 얘 2배죠. 맞아요? 이거 더한 게 얘 2배죠. 그러면 4 더하기 6은 5 2배. 2 더하기 8은 5 2배. 그게 5의 4배가 돼요. 그러니까 평균의 4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쓰나요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게 실전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써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등차수에서 이런 거 봤다? 이거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가 A10, 10 다 더한대요? 그럼 몇 개 항이야? 5개 더하죠. 맞아요? 근데 이거 가운데 몇 배로 해도 된다고? 5배로 바로 바꾸고 시작해도 된다고. 이게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테마 2번 가주세요. 필수예제 2번. 사실 쌤이 그때는 뭐 S13 빼기 S 아마 2로 갔을 것 같은데 네, 요 문제요. 이 문제를 하면서도 답답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훨씬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딱 어떤 생각 들었냐면 잘 봐요. 이거 무슨 수열이래 얘들아? 행차 수열이래요. 이거 3개 간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A, A4, A6. 그럼 어떻게 돼? 이거 3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3A4가 뭐야? 48이고요. A4가 16이다. 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귀찮잖아. 맞아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해봐. A3이랑 A13 총 몇 개야? 11개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해도 3하고 13의 가운데가 어디예요? 3하고 13 가운데가 어딜까? 정강 8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A8의 몇 배인 거야? 총 몇 개? 11개잖아. 그럼 11A8이 뭐가 된다? 242. 그럼 A8이 뭐가 된다? 10을 나눠서 22. 그럼 끝난 거야. 이해돼요? 민승아, 요거 이해되니? 오케이? 요렇게 들어가면 훨씬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등차는 알면 알수록 훨씬 빨라진다고. 네, 추가적으로 그 필수예제 그냥 2번에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 적는 건.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총 11개고 이게 가운데 항이에요. 가운데 항. 그러니까 가운데에 11배를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홀수계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것도 할 겁니다. AK가 몇이라고요? 43이래요. 물론 이거 첫째 항 공차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7D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 전혀 없어.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얘들아 4랑 8은 몇 개 차이죠? 4개 차이. 4D죠? 맞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몇 증가했어요? 6 증가했죠? 자, 그런데 22에서 43은 몇 증가한 거예요?
이거 몇 증가했어요? 21 증가했네? 맞아요? 21 증가? 그러면 6과 21은 몇 대 몇이에요? 3으로 나누면 2대 7이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2대 7로 가려면 4D는 그럼 여기 몇이 증가하면 돼요? 몇 D가? 2대 7이면 4대 14 아니야? 그럼 14D를 더하면 된다고. 따라왔어요? 그러면 몇 칸이야? 14칸 차이 나는 거잖아. 8에서 14칸 차이 22겠죠. K가 22.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를 확실하게 습득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거 이해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제가 좀 너무 근데 복잡하게 써가지고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다시 A4와 A8이 몇 칸 차이? 4칸 차이예요. 이 친구가 4칸 차이다. 플러스 4D다. 근데 나는 이게 몇 칸 차이 나는지 모른다. 근데 실제로 얘는 지금 6칸이 차이가 나고 얘는 몇 개? 21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6이랑 21은 몇 대면? 6대 21은 2대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대 14잖아요. 4대 14가 되니까 이거 4D면 이게 뭐가 된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14D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K까지. 이게 14D구나. 그래서 14D니까 결국 8에서 14 더하니까 20이겠죠. 그러니까 K가 22가 된다. 이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도 그 전보다 훨씬 풀이가 짧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등차를 확실하게 이해할수록. 근데 이거 이해로 한 거예요. 지금 뭐 야매를 쓴 게 아니야. 맞아? 확실하게 이해해서 칸수 차이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비율대로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걸 이용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차 합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네, 3번 갑시다. 이 3번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자, 이 문제도 이해만 한다면 60 나와 있고 320 나와 있죠. 그쵸? 60 320 해서 260 460 다 더해서 780이구나.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훨씬 빠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해로 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답 780 맞죠? 오케이? 잘 봐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얘도 등차를 해야 돼. 자, 봐요. 60이랑 260이랑 460이 지금 이제 등차인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첫 장부터 10번째 항이 60이래요. 이 얘기는 내가 A1부터 A10까지 합이 60인 거고요. 자, 그리고 A11부터 A20까지 했을 때 A1부터 A10까지는 60이고요. 그 다음에 A1부터 A20까지는 더하면 지금 320이래요. 여기까지 나온 거죠, 지금 현재. 따라왔어요? 요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얘들아 이 합은 몇이 될까요? 일단 그치? 320에서 뭐를 빼야 돼? 60을 뺄 수밖에 없잖아? 그냥 260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하자. 자, 얘들아 A1과 A11은 몇 D 차이 나요? 10D 차이 나죠? 따라왔어요? 그 다음 거 갈게요. 네, 거기다 같이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A2랑 A12는 몇 D 차이 나요? 10D요. 마지막으로 쭉쭉쭉 가서 A10하고 A20도 몇 D 차이 나요? 10D 차이 나죠. 그러니까 10D가 몇 번 차이 나는 거야? 10D가 몇 개 있는 거야, 얘들아? 10개 있는 거죠. 맞아? 10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0D가 10개 차이, 10개 있는 거잖아. 10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 10 곱하기 10D, 즉 100D 차이 나는 거야. 여기 따라왔죠? 한 번 더 갈게요. A 21부터 A 22 해서 어디까지? A 30까지요. 그러면 A11과 A21도 몇 D 차이 나죠? 얘도 10D 차이 나죠.
맞아요? A11과 A21도. 이해돼요? 그럼 A12와 A22도 몇 티 차이 나요? 10티 차이 나죠? 따라왔어요? 그럼 A20과 A30도 몇 티 차이 나요? 10티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10D가 몇 번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10D가 10번인 거고 얘도 뭐가 차이 나는 거다? 100D가 차이 난다. 근데 이게 뭐인 거다? 10D가 10번인 거야. 그 얘기는 결국 공차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얘기는 항의 개수가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AN이 원래 등차수를 이뤘을 경우 즉 등차수열의 합이 뭘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저번에 얘기했던 등비수열의 합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라고요? 등차수열의 합은 수열의 합. 이 친구가 뭐를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얘가 항의 개수가 같을 때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럼 무슨 말이냐? 60에서 260이야? 100, 그럼 200 더한 거죠, 실제로. 맞아요? 그럼 실제로 200을 더했다는 건 이게 실제로 이제 200을 더한 거잖아. 플러스 200. 얘가 지금 200을 더한 거잖아요. 플러스. 맞아요? 그럼 이 친구도 실제로 몇 대였겠어? 200 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460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왜냐면 등차수열 합도 등차수열 관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장부터 10장까지야. 첫 장부터 20장까지가 나왔으면 결국 11번째부터 20번째를 구할 수 있고 즉 그 60과 260이 등차를 이루니까 그 다음도 등차. 즉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도 등차인 거야. 460. 그러면 우리는 구하려는 게 뭐예요? 11번째부터 30항이죠. 맞아요? 11번째부터 30항이구나. 그러면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그럼 720이겠죠. 답이 720이네.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된다. 왜?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11번째부터 30번째까지. 그래서 260 더하기 460이니까 몇이야? 720이죠? 이게 정답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서술형에서는 조금 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이 등차수열이라는 건 증명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에서 써먹으세요. 오케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상 저렇게 하면은 20초도 안 걸려요. 금방 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등차 합이 등차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비 합이 등비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테마 그 등비 쪽으로 넘어가서요. 좀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테마 등비 쪽으로 쫙 넘어가 주세요. 등비로 넘어가 주시고 그 등비에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로 가서 33번으로 가주세요. 네, 등비에서 33번으로 가주세요. 많이 넘어가야 될 거야. 네, 33번. 이 내용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못 푼 사람도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3번은 자, 첫 장부터 몇 장까지? 5장까지가 뭐래요? 30이래요. 그럼 첫 장부터 5장까지가 뭐예요? 이거 30이겠죠?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아까 이거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 100D가 200이었잖아요. 그래서 D가 2예요. 뭐 요거 찾을 수 있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요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장부터 10번째 항이 90이래요. 첫 번째부터 그러면 여기 6부터 10까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90인 상황. 조금만 밑에 할게요. 너무 자리가 없어서. 90. 그 다음에 지금 첫 장부터 15항까지니까 11부터 15가 있겠죠. 얘도 뭐가 된다? 얘를 이제 구하는 거다. 목표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이거는 등비예요, 등차예요? 등비잖아요. 맞아요?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A1과 A6은 몇 차이예요?
다시. 등비수열이요. 유민아 그러면 그치 아래 몇 제곱? 5제곱 차이죠, 그쵸? 맞아요? 5칸 차이니까. 따라왔어요? 그럼 A2와 여기 있는 A7도 몇 차이예요? 아래 5제곱 차이죠?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어요. 따라왔어요? 자, 내가 그럼 물어볼게요. 이 전체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날지. 이 합이 얘랑 얘. 자, 1번 손. 1번. 없어요? 2번. 아, 또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냥. 3번. 손. 아니, 괜찮아요. 틀렸다고 뭐라 하지 않아. 자, 다시 1번 손. 1번 손 들어오세요. 네. 2번. 3번. 얘들아, 이거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보세요. 왜 3번이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등비수열이구나. 얘가 A1에서 A6 갔으면 이게 5제곱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A6이 A1 아래 5제곱 맞아야 해요? 맞죠? A7은 그러면 A2에서 몇 칸 간 거야? 5칸 갔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마지막까지 하면 A5에서 A10 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A5의 아래 5제곱이죠. 근데 이걸 더한대. 이 얘기는 뭐야? 아래 5제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묶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래 5제곱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A5기 때문에 몇이 곱해진 거다 여기서? 아래 5제곱이 곱해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등차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얘는 아래 5제곱만큼 네, 곱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도 똑같지 않겠니? 똑같이 5개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아래 5제곱 차이 나는 거야. 동일한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 이 공비는 뭐가 되는 거냐면 5개씩이면 아래 5제곱 되는 거고 10개씩이면 아래 10제곱 되는 거야. 항의 개수씩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아래 5제곱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도 등비수열 이루는 거 맞아 아니야? 맞겠죠. 이렇게 가신 거야. 그래서 이 등차도 되겠지만 등비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추가를 해주세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차나 등비나 똑같이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이나 둘 다 똑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도 등차 수열 이루고 등비 수열의 합도 등비 수열 이루는 거야. 이렇게 인지해 주면 돼.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오늘 배워가는 거 잘 써먹는 사람이 여러분들 팍팍 늘어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면 돼요? 어쨌든 등비 이루는 거잖아, 중요한 건. 등비를 이룬다자. 그럼 얘가 30이고 얘 90이면 얘 60일 거 아니야. 그럼 얘 몇 차이 나요? 곱하기 2 아니야? 아래 5제곱이 2였을 거, 이거 풀어본 사람은. 맞아? 그럼 얘도 똑같이 2 곱하면 되잖아. 이거 120이겠죠? 그럼 나 이거 다 더하니까 30, 60, 120 더하면 몇이야? 90에다 120이니까 210이 답이겠죠. 1번 나오는 거.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가져가면 훨씬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 뭐 이런데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등비로 필수예제 1번 가세요. 네, 오늘 내용을 요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줄 거야. 등비 필수예제 1번. 이거는 한번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요런 문제 풀 때는 개수대로 묶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이거는 18이야. 그럼 얘도 이제 18이니까 넘어가면 이제 162겠죠. 그래서 이제 162가 되고 그러면 A6, A8과 A4는 이거 몇 칸 차이 난다? 4칸 차이 나는 거 보이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가면 된다고? 아래 4제곱 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18에다가 아래 4제곱 곱하면 뭐가 된다? 162. 아마 한번 얘기는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래 4제곱이 뭐가 돼요? 이거 이제 약분하면 9가 될 거예요. 이게 18 곱하기 9여가지고. 그리고 이 A2, A3, A4, A6, A8에서 A5, A7, A9, A11도 몇 칸 차이 나요? 하나 몇 칸 차이 나요? 2에서 5니까 몇 칸 차이 나요? 3칸 차이 나죠? 그럼 아래 몇 제곱? 세제곱 곱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나는 180에서 아래 세제곱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래 제곱이 이제 뭐고? 3이고 R은 양수니까 루트 3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세제곱이 3루트 3. 따라서 여기는 3루트 3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180에서 3루트 3 곱해서 540 루트 3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훨씬 편하다. 요거는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개수가 있으면 그게 개수가 동일한 것끼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 아래 몇 제곱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거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뒤로 가서 내가 아까 질문 받다가 봤는데 11번이었나? 네, 뒤에 11, 네, 요거 봐주세요. 이게 대표적이죠. 이런 게. 얘들아, A1, A2, A3하고 A4, A5, A6이에요. 네, 11번 봐주세요. 이거 몇 칸 차이 나요? 3칸 차이 나는 거 맞아요? 그럼 아래 몇 제곱 차이, 이거 등비니까 아래 몇 제곱? 세제곱 차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이야? 3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 81이에요. 따라왔어요? 그럼 아래 세제곱이 몇이야? 27이에요. 그럼 R이 3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 자, 지금 얘도 몇 칸 차이 나요? 이 친구는. 한 칸 차이 나죠? R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 곱하기 R, 얘가 3R이겠네요. 그럼 3 곱하기 R이니까 R이 3이잖아요. 9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요렇게 풀어내면 훨씬 더 빠를 거다. 오케이? 요거 정리해 주세요. 네, 11번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를 당연히 메인으로 쓰나 여러분들 기본도 당연히 연습해진 상태에서 저렇게 돼야 돼요.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네,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등비 앞에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 번만 조금 보면 네, 등비를 잠깐 볼게요. 아, 등비 말고 얘들아. 네.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 등차부터 봅시다. 얘들아 등차의 뒤쪽 봐주세요. 뒤쪽에 여기 5번에 빈칸 맞죠? 여기 봐주세요. 등차 5번 봐주세요. 네. 개념 5번. 자, 이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얘들아 수열학과 일반항사의 관계 요구했던 거 기억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쓰는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시로 뭐 다 해봐야겠지만 AN이 이제 뭐 4N제곱 플러스 2N이다. SN이요. 네, 쏘리. SN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AN 구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AN 어떻게 구했었어요? 다시 한번 갑시다. AN 어떻게 구해요? 공식 뭐야? S? N 빼기? SN-1이죠. 맞아요? N이 몇부터?
2부터죠. 맞아요? 그러면 A1은 몇이야? A1은 그치? S1 된다. 이걸로 할게요. 자, 갈게요. 그럼 AN은 뭐가 됩니까? SN이 얘가 4n제곱 플러스 2n에서 뭐를 빼요? n-를 넣은 걸 빼야죠. 4n-1의 제곱 플러스 2n-를 빼요. 맞아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얘는 이제 4n제곱 플러스 2n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전개하면 4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n 플러스 4 2n 마이너스 2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쌤이 강조했던 팁 요거 똑같은 거 무조건 하나씩은 있을 거다. 그래서 얘는 8n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N이 이렇게 돼. 근데 A1은 어디서 구한다고 했죠? A1은 S 몇에서 구한다? 그치 S1 몇이에요? 6이죠? 6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n이 1일 때 돼요. 그때 1 넣었을 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거는 1 넣었을 때 8n 네 8이에요 이거. 이것 때문인 거지? 그럴 것 같았어. 네 8-2니까 6이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n이 그냥 뭐가 된다? 8n-2가 되고 n이 1부터니까 사실 뭐 사실상 다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이거를 제가 팁으로 드리면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거의 이런 내용을 설명하신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잘 가져가시고 네. 요거는 쌤이 한번 알려줬을 때마다 진짜 유용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등차에서도 쓰지만 수열합에서도 씁니다. 수열합, 등차 둘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잘 써먹으세요. 어떤 거냐? 제 문제 보자마자 SN이 나와 있네. 4n제곱 플러스 2n. 근데 이게 AN이 뭐구나? 8n 마이너스 2구나. 근데 지금은 그냥 쓴 것처럼 보이죠. 그쵸?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4에서 8 2배 하면 돼요. 2배.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2에서 4 빼면 돼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엄청 쉬워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 2배. 뒤에서 앞에 뺀다. 끝. 제가 이걸로 다 풉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AN이 3n, 좀 쉬운 걸로 할게요. 뭐 n제곱 마이너스 2n이에요. 그럼 이거는 AN은 SN이죠. AN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1에서 2배 2n.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요거 빼서 3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진짜 빨라져요. 여기 푸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데 꽤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그죠?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쓸 수 있다.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서술해서 약간 얍삽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서술을 그럼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다 써놓고 바로 그냥 이걸 써요. 공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서술에 문제는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가져가시면 엄청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써보면서 알 거예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 공식이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이제 수열합 할 때도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수열합으로 막 표현도 해줄 거예요. 표현도 해줄 거고. 그런데 요거 잘 체크를 하세요. 자, 요거 공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H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뭐 PQR이라고 써놓은 거 내가 보여요? 거기다가? 네, PQR 공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 PQR 공식. 잘 봐요. SN이 TN 제곱 더하기 QN 더하기 R
제가 왜 거기다 안 써놨겠습니까? 비밀 공식이니까 안 써놓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너네만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일부러 거기다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AN이 뭐가 되냐? 이렇게 하는데 또 안 익히는 애들이 있어. 진짜 답답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죠. 그럼 요거는 몇 배? 이 P는 2배. 2P N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Q 있죠. 여기 Q는 Q에서 R을 빼서 Q-P.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돼요. 끝. 다시 어떻게 된다? 얘 2배, N제곱 앞에 있는 거 2배 한 다음에 Q에서 P 빼면 끝.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 2부터를 써야겠죠, 이거는. 그러면 A1은 어떻게 쓰냐? 당연히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에요. 이건 당연하겠죠?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S1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이제 N이 1일 때. 사실상 이제 여기서의 공식은 잘 써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증명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건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이제 증명을 제가 해본 거고, 요거는 이렇게 증명을 사실 해봤다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이제 알 사람도 알겠지만 이제 새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석했을 때 SN에서 AN 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솔직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법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그냥 저렇게 놓고 AN을 구하면 결국 이제 AN이 SN 빼기 SN-1이니까 그럼 SN이 이제 저 2차로 세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1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 전개하면 pn 제곱 마이너스 2pn 플러스 p고 그 다음에 이제 qn 마이너스 q 플러스 r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삭제되는 게 있다 했어 없다 했어? 무조건 삭제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pn 제곱 삭제되고 qn 삭제되고 r 삭제돼요. 남는 거 보세요. 플러스 2pn이에요.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Q인데 뭐 바꿨죠? Q 마이너스 P겠죠? 이렇게 돼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쓰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자 다시 어떻게 한다? 몇 차일 때 SN이 2차일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언제 쓴다고? 2차일 때 쓰는 거야. 어떻게 쓴다? 최고차항 계수 2배에서 쓴다. 오케이? 대신 이거 차수 내려야 돼요. N으로. 왜냐면 요거는 1차로 써야 돼. 그 다음에 뒤에서 앞에 뺀다. 그러니까 1차에서 2차 거 계속 빼는 거. 이걸로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왜 갑자기 N이 1이 왜 나왔냐? 이거는요, 여러분, 이때 나옵니다. 여기 지금 R 돼 있는 거 보여요? 맞아요? 요게 추가가 되면 두 번째부터인 거고요. 요게 없으면 그냥 첫 번째. 자, 왜냐면 내가 여기서 R이 지금 있는 상태죠, 이거는. 그러면 이거 A에는 지금 N이 2부터요. 따라왔어요? 근데 A1은 뭐가 돼요? 1 넣으면 2P 빼기 P니까 P일 거고요. 더하기 Q예요. 그런데 얘가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여기에서 SN이 이거였기 때문에 1 넣으면 원래는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1이 이건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A1이 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R이 여기서 0이야. 그러니까 즉 상수항이 없어. 만약에 상수항이 없으면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 이제 1 넣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1항부터인 거 언제? 상수항이 없을 때. 다시 상수항이 없을 때 뭐다? 1항부터 등차수열. 즉 첫 장부터 등차수열.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 상수항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만약에 3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건 둘째 항부터로 바꾸고 A1은 뭐다? 여기다가 1 넣으면 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뭘 정리해야 되냐? 이거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이때 얘를 여기 지금 R 있죠? R. 요거 R. 이 친구가 만약에 이 R이 상수항 R이 0이라면 AN이 언제부터 등차수열? AN이 첫 장부터 등차수열. 근데 R이 0이 아니래. 그러면 AN이 몇 장부터 등차수열? 2장부터 등차수열. 요거 알아가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해서 뭐 증명은 그냥 직접 해보시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은 네, 요 과정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냥 뭐 PQR 밑에다가 정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네, 거기다 정리하셔도 되고.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봐요. 자, 이거를 그러면 왜 이런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AN이 만약에 연습해보자. SN이 4N 제곱 마이너스 3N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 AN 어떻게 돼요, 얘들아? 몇 N? 8N 되겠죠? 맞아요?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왜? 여기서 여기 빼니까. 끝. 왜? 상성이 없으니까 그냥 끝이야. 근데 상성이 만약에 있어. 플러스 1.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몇 항부터? 2항부터. 그러면 1항은 어떻게 된다? 1 넣는다. 몇? 2가 되겠죠. 따라왔어요? 자, 봐요. 이거를 이제 어떤 상황인지 보여줄게요. 1 넣으면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몇이에요? 2 넣으면 9 되죠. 사실 공차 8이니까 그냥 8씩 늘리면 돼요. 3 넣으면 몇이에요? 8씩 늘리면 돼요. 몇이에요? 17이죠. 맞아요? 그럼 원래 이게 그러면 이게 첫 장부터 등차수열인 거죠. 근데 n이 만약에 2로 바뀌면 이게 2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장부터 등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인 상황이면 이것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만 이만큼 들어간다고 보면 돼. 늘어난다고 보면 돼. 여기가 플러스 3이야. 첫 장만 3 올리면 돼요. 원래 여기서. 오케이? 요 내용까지 확실하게 가져가면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SN에 대한 이해가. 오케이? 요거까지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1 늘어나면 결국 원래 거에서 원래 1에서 원래 1이 아니라 여기서 1 그냥 2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3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늘려서 얘가 3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장부터 등차. 얘들아,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하는 거 조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등차 수열 쪽이지 이게.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 쪽. 몇 번이 있을까? 등차 수열. 네. 뭐 예를 들어서 50번 같은 게 있겠죠. 뭐 50번 쌤한테 이제 물어본 사람도 있었는데 얘들아 이 50번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SN이 이렇게 있는데 AN이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인 거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첫 장부터 등차 수열 되는 거는 상수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2차에서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되는데? 되는 거죠. 니은은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거는 그냥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사실 이건 끝인 거야.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뭐 다른 문제 뭐가 있을까? 50번도 그렇고 이제 47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47번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 맞아요? 그럼 A 한번 바로 구해볼 거야. AN이 몇이에요, 이거는? 8이야, 2야? 2배, 8, N. 그 다음에 여기 몇? 마이너스 7. 여기서 여기 뺀 거죠? 근데 33 된대요. 해서 찾으면 돼요. 오케이? 시간이 확 줄어들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넘기면 40이니까 K5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오케이? 네,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좀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등비로 들어가서요. 등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필수예제 6번이었나? 이거 아니구나. 5번. 네, 5번 말고 4번으로 가주세요. 아닌데? 잠깐만요. 8번. 네, 8번으로. 얘들아, 이것도 쌤이 그때 얘기를 했었죠? 요거 K가 이게 답이 뭐 4가 나온다를 아까 그때 바로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어요.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생겼어요? 등비수열의 AN은 자, R이 1보다 클 때 R-1분의 여기 뭐 들어가요? 미안해요. 자꾸 반대로 쓰네. 네, SN은 여기 몇이에요? A 1이죠. 여기는 뭐예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특성을 확인해 보자. 얘랑 곱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라지 A로 바꾸면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러면? 따라왔어요? 그러면 A R제곱, R의 N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A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얘랑 더해서 몇이야? 0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이러면 뭐다? AN이 첫 장부터 등차. 등비. 소리.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둘 장부터 등비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둘 장부터 등비는 이게 다르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된다? 얘네가 다르면 된다. 해서 요거를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냐? SN을 A, R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 더해서 0이면 즉 A 더하기 B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둘 장부터 등비수열인 겁니다. AN이 둘 장부터 등비. 네, 요 내용 알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뭐 빈데다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정리를 해주세요. 네, 여기다가 정리해 주셔도 되고 이 필수예제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시면 된다. 필기하기 전에 요것만 얘기할게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의 n제곱이 지금 있어야 되지? 맞아? 이거 보고 얘기할게요, 얘들아. R의 n제곱 여기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여기선 R이 몇인 거야? R이 바로 4라고도 유출을 해야 되고요. 따라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4의 n제곱인데 앞에 몇이 있어요? 4가 있어요. 그럼 뒤에 뭐 있어야 첫 장부터 등비야? 여기 뒤에 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4 더해서 0. 그러니까 이게 4인 거야, K.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요 특성도 알고 계세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해서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 체크했어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해서 쟤는 그냥 바로 정답이 4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게. 등비 필수예제 51번 한번 봐주세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서 필수예제 51으로 갈게요. 쭉, 필수예제란다. 네, 뒤에 연습 문제 51번이요. 요 내용 얘기할 게 있어서.
요거는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 줄 거냐면 혹시 이거 아직 안 풀어봤죠, 여러분들? 네. 지금 이거 문제 읽어보세요, 일단.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설이 있을 때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가 SN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성립한대. R 구한대. 얘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를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R을 구하는 건데요. 첫 장이 나와 있어, 그렇지? A1이 나와 있어. 그런데 이거는 A1 플러스 A1 아래 4제곱 쓸 수 있고 A1 아래 제곱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A1 아래 4제곱과 A1 아래 제곱이니까 당연히 A1 아래 제곱으로 묶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러면 첫째 항 이제 대입하면 돼요, 1.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래요? 네, 직접 물어볼게요. 유민아, 쟤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S4 빼기 SE. 그러니까 어떻게 풀래? 요거? 상관없어요. 이거 의견이야.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의견. 어떻게 풀어낼래요? 요 문제 딱 봤어.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다현이 물어볼까? 그쵸. 합공식 하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수열의 합, 즉 SN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있다면 네, 훨씬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저게 굳이 저걸로 안 해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거긴 한데 SN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S4-SE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이거 의견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를 A3 더하기 A4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쉬워요. 왜 A3 더하기 A4요? S4가 뭐예요? A1부터 A4죠. S2가 뭐예요? A1부터 A2죠. 그러면 AS4 빼기 S2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3 더하기 A4다. 이렇게 해야 훨씬 쉬워지죠. 왜? 이렇게 바꾸면 A1 아래 제곱, A1 아래 세제곱 훨씬 쉽지 않아요.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어요. 훨씬 쉬워지는 게. 그래서 수열의 합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4항에서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면은 여기 남는 3항부터 4항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문제는.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안 돼요. 써주세요. 저거. 네, 매우 중요해요. 저거. 요 내용. 요 50. 네, 요거. 요 내용 써주고. 그래서 요렇게 발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등비가 나는 지금 오래 걸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 것들을 바탕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남은 문제들을 일단 최대한 풀어볼게요. 자, 등차로 들어갑시다. 등차.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일단 최대한만 할게요. 등차 갑시다. 다 할 수가 없어서. 등차 7번인가요? 네, 7번으로 가주세요. 7번 안 했죠?
네, 요거 얘기할게요. 뒤에 유제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뭐 해볼 거고요. 아, 이거 키포인트로 돼 있네. 네, 요거죠. 갑시다. 자, 이거는 네, 조금 어려운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좀 접근을 해볼 거고요. 필수예제 7번 갑시다. 일단 첫째 항과 공차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첫째 항과 공차가 정수다. 네, 등차 필수예제 7번이요. 자, 첫째 항과 공차 모두 정수고요. 여기가 큰 포인트가 될 거예요. 별표 치시고요. 이때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SN은 뭘 의미하는 거야?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야. 자, 이런 아이인데 이게 이제 SN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밑에 읽어봐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각 항의 절대값의 합을 TN이라고 한대.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는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첫 번째죠. 이거는 각항의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돼요. 달라요. 그래서 위에 걸로 적어주셔야 돼. TN이 얘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가를 이제 해석을 할 거고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정수가 되는 것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정수가 되는 건요.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어떤 범위를 구해서 이 정수값을 찾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범위,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SN의 최소값이 S3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SN의 최소값이 S3인데 그때 A 몇이 몇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봐. 그러니까 3항까지 더했을 때 가장 작고 그 다음엔 커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은 첫째 항과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 항과 공차가.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SN의 최소값이 3이라는 게 결국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3항일 때가 가장 작은 거잖아. 그럼 3항까지 더했을 때가 가장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가장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가장 음수여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3항까지는 얘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다른 거 할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됐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3항까지가 뭐다? 마이너스다. 자, 그런데 사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으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되죠. 왜냐면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하고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6이고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6이거든요. 이것도 최소값이에요. 둘 다 최소값 되니까 얘도 최소값 되는 거야. 3항까지 합이. 그러니까 0도 돼요. 즉 내가 얘기하고 싶은 여긴 0도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가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수열들은 결국 어떤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공차가 양수겠죠. 맞아요?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야 다시 플러스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가 뒤에부터 나와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A4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A4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이건 어떻게 돼요? 얘도 돼야 안 돼.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6이죠? 여기까지 합은 마이너스 10이죠? 3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12죠? 4항까지 합도 마이너스 12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0도 포함될 수 있나를 항상 의심해야 돼요. 오케이? 0도 포함될 수 있나. 그래서 이 친구는 0이다 포함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자,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3항은 조건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런데 3항이 0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조건은 뭐가 돼? 0보다 작다가 되겠지. 0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3항이 0보다 작다. 그럼 4항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우리 얻을 수 있는 조건.
아, 크거나 같다. 네, 0도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건 A 3이 0보다 작다랑 그 다음에 A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얻을 수 있으면서도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그 디테일하게는. 근데 사실 이것만 알아도 풀리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 밑에 걸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자, 요게 뭔 소리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몇 이상일 때만 생각하고 있대요, 지금? 3 이상일 때만 생각하고 있대요. n이 3 이상. 그러면 3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T3, T4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TN이란 건 요거고 SN은 요거니까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줄 쭉 쓰셔서 요 조건은 절대값 A1 플러스 절대값 A2 플러스 근데 3항 이상이니까 한 4개 정도는 써볼게요. 절대값 A3, 절대값 A4 더하기 점점점점 절대값 AN 이게 TN이고요. 그게 SN 요거죠.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해가지고 A4 해서 어디까지 AN이고요. 마지막에 뭐를 더한다? 36을 더한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아까 이거 해봤지만 플러스인 건 절대값이 플러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플러스인 거 그대로 나오죠? 맞아요? 마이너스인 건 반대로 나오죠? 그러면 얘네는 뭐예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잖아 맞아요? 셋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로 나와야 돼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로 나와야 돼. 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니까 지금 얘는 그대로 플러스 A4. 점점점 플러스 AN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네가 동일하죠?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얘가 있고 왼쪽에 얘가 있으면 이 친구 넘기면 이거 몇 배 돼요? 2배 되죠.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6 되죠. 그러니까 2배의 2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6이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8이 될 텐데 근데 쌤이 아까 얘기한 거 이거 등차수열 구조면 이거 뭐라고 쓸 수도 있다? 3A2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가운데 3배. 그러면 여기 이제 2 곱하기 얘가 이제 마이너스 36이니 A2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거 우린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A1 플러스 D가 마이너스 6이다.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따랐어요? 이게 메인. 자 그러면 우리 얻은 거는 세 가지예요. 요거랑 요거 얻었어요. 근데 이 A3이 0보다 작거나 작다는 A1 플러스 2D가 0보다 작다인 거고 얘는 A1 플러스 3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범위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치환해서 가야겠죠. 어떻게? 하나만 남기고 넘겨야겠죠. 따라서 저기서 어떤 것만 남기고 네, A1만 남기고 넘기면 좋겠죠. A1만 남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D니까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저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D다.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D다. 이렇게 하고 풀면 돼요. 네, 당연히 난이도가 지금 높은 거예요. 난이도 높은 걸 지금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D가 6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몇이요? D가 2D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이거 좋게? 그럼 D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D는? 이거 맞아요 근데? 어? 맞아요? 잘못된 거 있어? 여기?
여기? 아, 이게 6이지? 어? 이거 6이지? 뭔가 잘못 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D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D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아요. 이거를 이제 자력승계로 쓸게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으면 우리는 D가 무슨 수이기 때문에 정수이기 때문에 되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D가 3이다. D가 4다. D가 5다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A1 플러스 뭐 요걸로 봐도 되고 아니면 요걸로 봐도 돼요. A1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D래.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다 넣으면 3 넣으면 몇이고? 마이너스 9. 4 넣으면 마이너스 10. 5 넣으면 몇이다? 마이너스 11. 네,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런 세 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첫장과 공차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뭐 한 중상 정도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뭐 뒤에도 일단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가서요. 네. 잠시만요. 네, 2번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제 2번. 뒤로 2칸 가서 유제 2번은 해볼게요, 얘는. 네, 다른 거는 네, 시간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갈게요. 얘들아, 첫째 항이 25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이때 절대값 SN의 최소값이에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만 짚겠습니다. 얘들아, SN은 우리가 등차수의 합은 공식이 뭐였죠? 2분의 n에다가 2a1 플러스 n-1d였죠. 자, 이거 몇 차 함수예요? n에 대한 2차 함수죠. 맞아요? n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얘 지금 n으로 묶여있어? 안 묶여있어? 묶여있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n으로 묶여있어 약간 요런 느낌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등차수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인 거죠.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결국 아까 얘기처럼 약간 요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그린다고 치면 얘 이렇게 생겼죠. 0 무조건 만나 안 만나? 만날 거고 여기 3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따라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가 어차피 n이 1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여기 뭐 1 넣은 거 있고 2 넣은 거 있고 3 넣은 거 있고 해가지고 요렇게 갈 건데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죠. 따라왔어요? 오케이? 요런 상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3-n일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n이 1부터니까 오른쪽만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을 수 있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냐? 여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3, 0을 만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마이너스 3과 0을 만나면 사실상 여기에서 쓰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왜냐면 n이 어차피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아요? 자, 이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거는요. 결국 최소값이 어디서 나옵니까? SN의 최소값이? 1 넣었을 때가 가장 낮은 거 아니야? 최소값이?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뭐 절대값 SN의 최소값이든 그냥 SN의 최소값이든 어떤 SN의 최대치수를 구한다 했을 때는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출제를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적다.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혀 있는 이 이차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되겠죠. 그럼 이런 건 뭐 최대치수하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내기. 그 n이 1이 답이에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요. 그러면 어떤 경우 두 가지가 제일 많다? 우리가 등차수의 합은 여기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거나 아니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거나 해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통은. 오케이? 보통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개념 가지고 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요거는 간단하게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개념에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가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SN이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이거는 SN 그래프예요. 등차 수열량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그래프는 이라는 요 그래프는 얘 그래프는 반드시 어떤 것 중에 4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좀 딥한 내용이긴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2개다 보통. 오케이? 왼쪽은 잘 안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봅시다. 이거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저게 SN 그래프인데 이제 네, SN 그래프인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자 잠깐. 얘들아, 이거 2분의 D에 n 써가지고 2분의 D n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보여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아래로 볼 록은 최고참계수가 양수 염수야? 양수죠. 그럼 D가 양수 염수야? 양수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D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야. 왜? 아래로 볼 록이니까. 공차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겨. 그럼 공차가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 록으로 생긴 거야. 위볼. 잠깐만 틀게요. 너무 쉬운 얘기하세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거다. 잘 봐요. 얘들아, S구가 가장 크거나 같대요. 따라왔어요? S구가 가장 크거나 같은데 이때 S구가 가장 크거나 같다는 얘들아, 이 위에 걸까 밑에 걸까? 이거예요, 이거요. 최대가 나오는 경우는 이게 최대인 거야, 최소인 거야? S인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S9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이 보라색 거 아니야? 맞아요? 최대인 게 있는 거니까 지금 S9가 가장 높은 거니까 SN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일 거야. 그러니까 공차가 이제 음수일 거야. 공차가 음수일 건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25부터 막 예를 들어서 22 하면서 뭐 이렇게 줄어들 거야. 줄어들면서 공차가 사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줄어들면서 생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게 늘어나요. 공차가 27, 29가 돼. 그럼 이거는 공차가 늘어나면 이게 합이 최대가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합은? 여기까지도 하고 여기까지도 하고 여기까지도 하면 계속 늘어날 거잖아. 그치? 맞아요?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최대가 나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러니까 얘 말이 미안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다? 줄어드는 거다. 줄어드는 거. 그래서 얘가 몇이야? 22가 되는 거고 뭐 19가 되고 이렇게 줄어들 거야. 줄어들면서 언젠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더하는 순간 SN이 최대가 돼야 안 돼. 그 S9가 최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9가 될 거고 그때까지는 플러스거나 0까지는 된다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A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A10은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이것도 작거나 같다까지 되겠죠. 오케이, 0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봐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뭐다? 이거는 그냥 내가 예시를 든 거고 결국 줄어들 거예요. 감소를 할 텐데 플러스 하다가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래서 A9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공차도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이 그래프 몰라도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프 몰라도. 그런 상태에서 첫째 항이 25니까 A1 플러스 8D인데 D가 몇이에요? D가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1 플러스 9D예요. 얘는 D가 A1이 25야. 그럼 D가 몇인지 대략 보이거든요. 정수라서. 몇 정도 되는지 혹시 보여요? 몇이 들어가야 맞아요? 공차 음수 중에.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맞지 않을까? 마이너스 3 들어가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바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 안 찾아지면 D만 남기고 다 넘겨도 돼요. 뭐 마이너스 8분의 25. D가 이제 마이너스 9분의 25. 요 사이인 걸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3점 몇이고 마이너스 3점 몇이고 얘가 마이너스 2점 몇이죠? 그러니까 2점 몇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3점 몇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마이너스 3밖에 없는 거예요. D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오케이? 어쨌든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바로 알든 여기서 알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자, 제가 왜 저 그래프를 그렸냐면 절대값 SN의 최소값 구하는 건 그려서 풀어야 돼요. 자,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값 SN의 최소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얘들아, 그럼 이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보라색이야, 빨간색이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최대값이 있었다가, 맞아요? 9에서 최대였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이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일 텐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절대값을 알아요. 일단 절대값은 어떤 상황? 전체 절대값은 뒤집어 올린다죠. 다시 전체 절대값은 뭐다? 뒤집어 올린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런 상황에서 뒤집어 올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뒤집어 올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SN인 거고요. 얘가 절대값 SN. 뭐 이건 새롭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SN인 거야, 지금. 네, 새롭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SN이고 이게 절대값 SN인 거야. 튀어 올라가. 따라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절대값 SN이 가장 작아야 돼. 그럼 이거 언제가 되냐면 여기가 몇이에요? 0이죠. 맞아요? n이 0. 0 넣었을 때 축에서 여기는 몇이에요? 1 넣었을 때 값이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일단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최소가 될 거냐면 아마 이 근처에서 최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17점 몇이다. 그러면 17과 18이니까 그 중에서 최소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찾아야 되면 어떤 걸 찾는 거야, 결국? 여기서 0과 한 근을 더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어디랑 만나는 거? y는 0이랑 만나는 걸 찾아야 돼. 뭐가 이 y는 절대값 SN이. 그러니까 y는 SN이 0과 만나는 거. 즉 SN이 0 되는 걸 찾아야 돼요. 따라서 언제를 찾아야 된다? 절대값 SN이 가장 낮으려면 0과 굉장히 가까워야 되니까 SN이 0이 될 때 찾아야 돼요. 따라왔어요? 언제를 찾는다? 이 SN이 0 될 때. 그래야 교점 2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N이 0이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SN이 뭐예요? 등차수 합공식 할 수 있죠? 공차 나왔고 첫째 항 나왔으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항 2 곱하기 25 플러스 n-1 공차 마삼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게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요거 날아가고 얘 50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죠. 이렇게 되고 n 이렇게 해서 얘가 0 돼요. 그럼 n이 뭐 아니면 뭐예요? 0 아니면 3분의 53인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5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53이 대략 몇 정도 될까요? 이게 10 53에서 3 나눠보면 되죠? 10 몇 정도 돼요? 17점 몇 되는 거 보여? 17.666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언제 아니면 언제다? 최대 최소는 17 넣은 거 아니면 18 넣은 거다. 뭔진 몰라요, 여기서는. 이게 더 가파르긴 한데 여기다 지금 짧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17과 18을 넣어보면 답입니다. 따라왔어요? 그럼 그 중에서 최소가 있을 거야. 1은 왜 최소가 안 되냐? 얘가 굉장히 가깝고요, 지금. 굉장히 가깝고 얘가 17점 몇과 17이 더 가깝죠? 0과 1보다. 그래서 0과 1이 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최소가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이제 끝내면 되죠. S17을 구해볼게요. S17은 뭐가 돼? 여기다가 17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SN이잖아. 17 넣으면 어떻게 돼요? 17 곱하기 2인가요? 34? 맞나? 아, 2를 내가 없애버렸구나. 네, 2분의 이거죠. 2분의 이거니까 17 곱하기 네, 1이 되겠네요. 그냥 17이 될 거고. S18은 어떻게 되냐면 18, 그 다음에 여기 18 넣으면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8, 9가 돼요. 따라서 이게 최소값이에요. 잠깐만요. 네, S18이, 마이너스 9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요. 이때 나는 절대값 Sn의 최소니까 절대값 S17과 절대값 S18은 각각 뭐가 나와요? 17과 9니까 최소값이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봐주면 된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등비 쪽으로 갑시다. 네. 등차 등비는 이게 추가할 내용이 많아서 얘기가 많은데 네, 여러분들 지금 네, 3문제 남아있는데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 6번 갑시다. 네, 6번 가는데 지금 원리합계 우리가 안 배웠죠. 자, 원리합계를 제가 딥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할 테니까 요거를 지금 어디를 봐줘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원리합계 엄청 많은 거 있죠. 지금 그 개념 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원리합계 개념. 네. 네, 여기 펴주시고 쌤이 강조하는 것만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얘들아 원리 합계가 뭐냐면 이게 줄임말이에요. 저게 리가 이제 이자거든요. 그래서 원금과 원래 내가 넣은 금액과 이자를 합한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내가 길게 10년을 넣든 몇 년을 넣든 그 합계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금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금도 얘기하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오고요. 적금만 나와요. 그래서 이 적금이 이거 두 개만 구분하면 돼요. 문제에서 매년 초에 시작해서 말에 끝내는 건지 말에 시작해서 초에 끝나는 건지 말에 끝나는 건지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초에서 말 아니면 말에서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초로 안 바뀌냐? 보통 은행에서 이제 정리할 때 말에 딱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초에서 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지금 A1식 연이율 R인 복리법으로 N년간. 자, 복리법 이런 거부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10만 원을 넣었어요. 1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이제 10%예요. 연이율 10%예요. 연간 이자율이 10%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치면 내가 10% 늘어나는 거죠. 그럼 10% 늘어나는 거면 10만에 10%가 10,000원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11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10% 증가는 어떻게 쓰기로 했고 원래는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하기로 했었어요. 이게 연이율 10% 증가야. 오케이?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복리법은 그러니까 달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달리법은 뭐냐면 내가 이자가 10,000원이잖아. 그럼 이자가 10,000원이니까 처음에 첫 번째 연도에 10만이었으면 두 번째 연도에 11만이고 세 번째 연도에 12만. 그러니까 그냥 처음 넣은 거 기준 이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달리. 오케이? 그리고 복리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10% 증가했죠. 맞아? 복리는 지금 내가 넣은 금액까지, 그러니까 내가 늘어난 금액까지 해서 여기서 10%를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늘어나요. 이 친구는 12만 뭐 1,000원 이렇게 될 거야. 더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복리는 내가 그 늘어난 거에서 더 늘리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우린 복리밖에 안 할 거거든요. 복리법으로 할 거라서 이걸로 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11만 만든 여기에서 다시 10% 늘리니까 여기서 10%를 또 늘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계속 곱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몇 제곱하는 거야? n년 지나면 n제곱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n제곱을 하는 거고 이때 연 이율이 뭐냐면
연 이율이 예를 들어 10%야. 근데 퍼센트는 뭐랑 똑같아요? 이거 100분의 1과 똑같죠? 0.01이나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이게 100분의 10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연이율 R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금, 처음에 넣은 금액 A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즉 무슨 말이냐? 내가 A에서부터 1 플러스 R을, 이 1 플러스 R을 지금 하나씩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년 초가 처음 넣은 연도예요. 처음 넣은 연도에서 1년 차의 초에서 2년 차의 초로 갈 때 1년 지날 때마다 요게 붙는 거야. 1 플러스 R. 이거 따라왔어요? 1 플러스 R이 붙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도 1 플러스 R 붙겠죠? 그러니까 제곱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n년까지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따라왔어요? 수은아? 정신 차리고.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매년 초에 A1씩 넣죠. 맞아? 그러면 초에 A1 넣어서 늘어났어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10만에서 얘가 지금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번만 늘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더하기 10만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1만이겠죠? 그럼 내가 이자가 이건 거잖아. 그럼 이자는 얘 곱하기 얘, 즉 얘 곱하기 얘, AR이 이자예요. 그래서 AR 이자가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복리법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1 플러스 R을 곱하죠. 그래서 복리법에서 공비를 1 플러스 R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매년 초에 A1씩 넣었어. 내가 첫 번째 1년 초에 내가 2025년이라 치면 거기에서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서 또 2026년이 됐는데 이 친구는 불어났어, 안 불어났어? 불어났겠죠, 당연히. 불어난 상태에서 2026년에 똑같은 금액 또 넣는 거야. 그럼 얘 더하기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또 3년 초에는 2027년에 어떻게 돼? 또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데 거기다가 얘도 1 플러스 R 곱하고 여기도 1 플러스 R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또 A1을 넣는 거야. 원금을. 그러면 이거를 내가 N년 초까지 가요. 생각해봐. 너네 1년 초에서 N년 초는 몇 년 차이 나는 거야? 이거 N년 차이 나는 거죠, 맞아요? N년이죠? 그러면 N년째니까 N년이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초에서 말로 가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살짝 잘못 나와 있네요. 네. 얘들아, 그 1년 초에서 N년 초는 N년 초랑 1년 초는 차이가 N-1년이거든요. 그래서 N-1 늘어나야 돼서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요거 바꿀게요. 이거 N-1, 그러니까 하나씩 줄여주세요. N-2, N-3으로 줄여주세요. 네, 여기 좀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도 N-2랑 N-1이랑 N-3이랑 N-4로 바꿔주세요. 네, 뭔가 이상하네. 네. 오타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잘 봐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N년 초에서 N년 말로 갈 때는 얘들 생각해봐. 너네가 올해 초에 돈을 넣은 걸 올해 말에 이제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 1년이 지난 거잖아. 그럼 그 이자 받아야 돼? 아니면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억울하잖아. 그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자 늘어나야 돼, 이거. 초에서 말로 한번 갈 때는. 오케이? 그래서 N년 초에서 N년 말로 갈 때는 1월 1일에서 12월 30일에 된 거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붙는 거야. N제곱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년 초부터 N년 말까지 가면 N제곱까지 붙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봐. 내가 A1을 계속 넣으니까 마지막에도 넣을 거 아니야. 초까지. 초에 넣는 거니까 지금. 맞아요? 근데 초에서 말로 갔을 때 얘가 한 번 붙어 안 붙어? 한 번 공비가 붙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는 마지막에 넣은 이 A가 A1 플러스 R로 바뀝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제 이걸 다 더해야 원리합계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태까지 넣은 돈을 다 더해야 우리가 넣은 금액인 거니까. 오케이?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이때 이게 결과가 A1 플러스 R부터 A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하려면 이걸 첫 장으로 보는 거야. 다시 뭐를 첫 장으로 본다? A1 플러스 R을. 그게 무슨 말이냐? 초에서 말로 갈 때는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은 이 가장 적은 금액도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이게 첫 장이야. 근데 밑에 아마 말말을 보시면 그 말말은 말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에 A1 넣었어. 생각해봐. 내가 2025년 말에 10만 원 넣었어. 근데 내가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빼. 그거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그거 이자 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얘가 첫 장인 거야. 말말은.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니까 초말은 첫 장에 A1 플러스 R. 말말은 그냥 A에서 시작해요. 그걸 구분하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공비는 어떻게 된다? 아까 1 플러스 R이 공기법에서 공비라고 했죠. 그래서 공비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 차이가 다 1 플러스 R씩 나니까 얘가 공비인 거야. 그래서 첫 장 공비 해서 이거 항수는 1부터 n이니까 n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 초말은 뭐가 된다? 초말은 첫 장 공비 항수가 얘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식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첫 장은 뭐가 된다? A에 1 플러스 R 곱한다. A에다가 요거 복리법에서 공비 한번 곱한다. 왜? 초에서 말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R 하나씩 더해지고 그때 항의 개수는 1부터 n이니까 n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냐?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곱해지는 거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공식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첫 장 공비 함수 자리에 그냥 이것만 넣으면 돼요. 요것만 그냥 기억해서 넣으면 끝이에요. 언제? 초말 때는 첫 장이 A1 플러스 R. 그럼 말말은 뭔데요? 말말은 첫 장만 바뀌어요. 뭐가? 첫 장만 A로 바뀌어요. 밑에 보시면. 따라왔어요? 첫 장만 A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나 이거 공식 기억 못해요. 나 이거 기억 안 하고 있어요. 나 기억력 안 좋아. 너네 알잖아. 기억력 안 좋아요. 그냥 첫 장 공비 함수만 기억하고 그냥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변형되지 않으면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것만 외우고 그냥 풀면 끝이야. 등비수 합공식만 하면. 오케이? 네, 문제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몇 번이야 아까? (6번인가요) 네. 자, 필수 예제 6번은요. 진이가 자 22년부터 자 이건데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얘들아 22년부터 31년까지 매년 초에 넣어서 얘들아 이게 2022년부터 2031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야 9년이야? 이거 10년이죠? 맞아요? 2, 3, 4, 5, 6, 7, 8, 9, 0, 1이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n이 10이에요. 몇 년 동안.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이거 잘 봐요. 매년 초에. 초. 자 근데 이거 맨 뒤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적립하고 갑자기 수완위로 넘어가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은행은 무조건 말에 끝난다 했지. 이거 그냥 생략돼 있는 거야. 말인 거야. 그러니까 초말인 거야. 그러니까 진이는 결국 뭐다? 초말이로 계산한다. 오케이? 초말로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내가 뭐 걸었어? 첫 장 공비 함수만 걸었죠? 첫 장은 뭐예요? 내가 초말은 첫 장 뭐라 했어? A에 1 플러스 R이라 했죠. 맞아요? 공비는 뭐가 된다? 공비는 요 1 플러스 R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항수는 몇 년 지났냐죠 여기? 여기 항수? 이렇게 적혀있냐? 네, 그래서 이거는 n이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공식 쓰면 돼요. 얘들아 이거 A가 뭐라고 했어요? 원금이라 했어요. 얼마 넣어요 지금? 20만 원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이야. 20만 하면 되고 연이율이 5%예요. 얘들아 이거 5%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소수점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는 0.01로 계산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5%는 0.05라고 쓰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그 연이율이 뭐라고 했어? R이라고 했어. 이게 R인 거야. 그러니까 R이
0.05인 거야. 이게 A가 20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복리,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럼 끝낼게요. 여기 1 플러스 R은 그럼 뭐가 돼요? R이 0.05니까 이거 1.0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공비도 1.05가 되고요. 항수는 10이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수완이는 똑같아요. 얘도 10년이에요. 근데 매년 말에 시작해서 얘는 말에 시작해서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말까지요. 근데 다른 건 다 똑같거든. 원금하고 연이율 다 똑같거든.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완이는 어떻게 된다? 말말이. 그 말말이라는 건 말말이는 어떻게 계산? 첫째 항이 그냥 A예요. 내가 말에 넣었기 때문에 말에 이자를 어떻게 붙어? 내가 말에 넣자마자 빼는 건데. A고요. 첫째 항 원금 그대로 빼고 공비는 공리법에서 공비 1 플러스 그 다음에 항수는 N. 그러면 이 A가 그냥 20만인 거고요. 공비는 1.05. 그 다음에 항수는 10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밑에 자리 있죠? 밑에서 쓰세요. 자, 진이 거, 수완이 거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이 원리합계는 몇 분의? R 마이너, 얘가 공비 빼기 뭐라고 했어요? 공비 빼기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05 빼기 1, 1.05 빼기 1인데 여기 n제곱이겠죠? 그 항수가 10이에요. 10 이렇게. 그리고 첫 장이 뭐가 된다? 이 첫 장이 조금 길다. 초가 요거다. 그래서 20만 1.05 이렇게 됩니다.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진이에요. 진이. 그 다음에 수완이는 어떻게 되냐? 수완이는 얘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첫 장만 달라요. 첫 장만 뭐가 빠져? 1 플러스 R만 빠져요. 그래서 그냥 20만만 붙어요. 근데 두 사람 원리합계에 차를 구하는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데 얘들아 초에 넣은 사람이 더 많겠어요? 말에 넣은 사람이 더 많겠어요? 초가 많겠죠? 그래서 초에서 말 빼면 돼요. 그냥 이거 구하는 거야. 네, 마무리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요거랑 묶으면 돼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얘만 빼고 묶어서 풀면 답 나오거든요. 묶어서 풀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만 구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하나 구하는 걸 좀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계산만 좀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문제 기억하죠? 로그에서 0. 몇몇몇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것도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거 0.05죠.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을 거야. 1.62로. 그럼 이게 1.6이니까 마이너스 1 하면 0.62가 돼요. 이게 1.6이니까. 그러면 지금 0.6이랑 0.05는 다 100배 해서 5랑 62로 바꾸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이 앞에가 복잡하잖아요. 1.05 이렇게 했으면 소수점 2개라는 거는 내가 이거 100을 곱하면 105죠. 맞아요? 그럼 이건 100을 나눠서 원래 20만이면 이 만이 0000이잖아. 거기서 2개 삭제하는 거야. 2000인 거야. 2000 곱하기 100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풀 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끝났죠? 2000하고 105하고 60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105랑 5는 삭제돼서 21. 오케이? 그래서 2000과 21, 62. 이건 계산해보면 답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0.05, 0.6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5분의 60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얘를 2배 하고 2배 해서 여기를 10을 나눠요. 이렇게 2만. 그래서 2만하고 124해서 248만 이렇게 돼요. 그 얘 계산해보면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60만 4천이 나올 겁니다.
4천이 나와서 이거를 빼면 이제 12만 4천이 답일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